KF-21의 인도네시아 국기를 제거하자. 최근 KF-21의 시험 비행이 연이어 성공하자 국내 네티즌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난 19일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이 29일 2차 비행 시험을 무난하게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1차 때와 달리 랜딩 기어를 올리고 비행하여 공중에서 랜딩 기어를 접을 경우 자칫 기체 내 공기 흡입 과정에서 소용돌이인 와르 현상이 위험해서 그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2차 비행에서 엔진의 안정성까지 확인하면서 이제 전투기 개발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초음속 비행으로 마하일의 벽을 뚫으면 전투기 개발을 거의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KF-21의 개발과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자 국내 네티즌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것이 KF-21 1호기 시작기에 그려진 태극기 옆에 인도네시아 국기입니다. 왜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 8천억 원 아직도 내지 않으면서 그곳의 버젓이 국기를 그려 넣느냐는 것입니다. 분노에 찬 네티즌들은 무임승차하려는 인도네시아와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도네시아 유력 언론 조나 자카르타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 제거를 요청한 KF-21 보람에는 이 끔찍한 무기를 결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사는 해당 언론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기사로 많은 이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여기서 한국인들이 KF-21의 인도네시아 국기를 제거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개발비 미납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코이 대통령이 1차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진행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한국을 방문한 조코이 대통령은 KF-21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었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그저 계속 협력해 나가자라는 의견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볼 것은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국기를 제거하자는 주장이 나왔다는 말과 동시에 KF-21이 끔찍한 무기를 결합했다며 그 실체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끔찍한 무기를 달 수 있으니 인도네시아 국기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우선 KF-21의 공중전을 위해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며 단거리의 경우 IRIS-T 공중미사일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의 회사들이 설립한 MBDA 시스템즈에서 만든 미사일로 기존의 모든 미사일을 압도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티어의 탁월한 성능은 전 세계 유일하게 탑재된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 이 램제트 모터는 강력한 추력과 함께 이제까지 개발된 모든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넓은 회피 불능 구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표물을 어느 방향에서라도 요격할 수 있는데 목표물의 완전한 파괴를 위하여 미티어 미사일은 충돌 및 근접 신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펠 폭발형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 충돌이나 혹은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KF-21에 장착하는 끔찍한 무기 중 또 하나는 IRIS-T입니다. 중량 87.4kg, 길이 2.94m, 직경 127mm 크기를 가진 IRIS-T는 최대 마하 3의 속도를 자랑하며 유효 사거리는 25km에 달합니다. 이러한 IRIS-T는 최첨단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사용해 공군의 KF-16 전투기에서 장착 운영되는 AIM-9LM과 비교했을 때 표적 정면을 기준으로 최소 5배에서 최대 8배의 먼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하고 공격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적외선 유도 방식의 미사일을 교란하는 데 사용되는 플레이어와 같은 적외선 대응체계도 잘 섞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나란히 비행하는 적기를 조종사가 확인하고 발사 버튼만 누르면 격추시킬 수 있고 미사일에 장착된 추력 편향 제어 장치와 발사 후 조종 능력을 통해 전투기 후방에 붙은 적기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IRIS-T 미사일을 초도 물량만 독일에서 직도입 이후 물량은 국내에서 개발해 국산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미사일 중 하나를 우리가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원래 KF-21에는 미국산 미사일을 달려고 했습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AIM-120 암람, 그리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AIM-9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우리 공군의 KF-16과 F-15K 전투기에서 사용되고 있어 KF-21 보람에 장착될 경우 운영 유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KF-21 보람회가 국산 A사 레이더 및 항공 전자 장비를 장착하면서 미 정부는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장착이 불가능하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이에 굴하지 않고 유럽의 미티어 미사일과 IRIS-T 미사일 계약을 체결하고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미국이 두 미사일의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KF-21에는 4개 미사일이 모두 통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야심은 4개 미사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KF-21이 앞으로 장착할 무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 방사청이 개발 중인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 ALCM입니다. ALCM은 적의 대공 위협지역 바깥의 원거리에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데 적의 발사 원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같은 전략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은 공대지 무기로 폭탄 10종을 장착할 예정이며 여기에 ALCM까지 달리면 F-35A보다 무장 측면에서 월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 시장에서 수요국의 주문에 맞춰 유연하게 폭넓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옵션을 달아 판매하거나 무기 수출국의 현지 수요에 맞게 상품을 만들어 인기를 끈 것처럼 전투기에서도 놀라운 미사일 풀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쟁력 있는 KF-21을 선보이자 분담금을 내지 않아 조급해하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지금 가장 긴장하며 견제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지난달 24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KF-21 보라매가 대량 배치될 경우 지역 공군력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오고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코 군사 전문가인 앤서니 윙은 이 신문에 KF-21이 중국 4세대 전투기인 J-20의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 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의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그는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에 직접적으로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19일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전세계 주목을 받자 사흘 후인 22일 중국은 갑자기 웨이보와 틱톡에 자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35의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마치 일반인이 몰래 찍어서 올린 것처럼 위장해서 올렸는데 서방의 언론들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놀랍다고 평가하기를 기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방 군사 전문 매체들의 반응은 참혹했습니다. 공개된 모습을 보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며 비난했습니다. 미 군사 매체 1945는 중국의 해킹을 통해 F-35와 디자인이 같은 복사판을 만들었지만 레이더 성능과 스텔스 기능, 전투 능력 등 핵심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폄하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산 제트 엔진을 베껴서 엔진을 개발했는데 5세대 전투기의 기동을 감당할 만큼 출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KF-21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이나 FC-30과는 경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20은 중국이 최초로 개발해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이고 또한 F-31은 J-20보다 크기가 작고 성능이 다소 약하지만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처럼 경제성이 있는 대량 배치형 스텔스 기종으로 개발 중인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해 러시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을 구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국에서는 왜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을 자체 생산하는 나라인데 러시아에서 수호이 57을 도입하냐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J-20은 러시아산 엔진을 완전히 베끼는 데 실패해서 제대로 힘을 내지 못했고 결국 중국은 수호이 57을 사서 기술을 대놓고 베끼겠다는 의도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5세대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해서 실전 배치까지 했다고 큰소리쳤지만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이미 5세대 전투기 F-35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스텔스 전투기가 될 수 있는 4.5세대라 평가받는 KF-21을 개발하고 있기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급히 러시아산이라도 수입하려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 국내에서는 주변국들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4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냐고 비판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변 국가들은 6세대는커녕 제대로 된 4세대, 5세대 전투기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KF-21은 성능을 보강하면 5세대인 스텔스 전투기로 만들 수 있고 또한 앞으로 레이저 무기, 무인화 기술이 구현된 6세대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지난 5월 한국 국방안보 포럼에서 2040년까지 KF-21에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고 2041년에는 6세대로 도약하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강력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이며 앞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전투기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